자, 시장 전략 시간이고요. 조금 굵직한 이야기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인데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전략 담당하고 있는 윤여삼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얘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경기 네. 침체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고용, 물가, 거기에 뭐 생산, 소비까지도 다 어우러서 지표들이 네. 뜨거운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미국 경제의 노 랜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네네. 부분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작년 4분기만 해도 우리 불과 한 분기도 안 됐죠. 그때만 해도 올해 경제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심각한 침체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셨고 적어도 뭐 소프트 랜딩 자체는 어렵다라는 시각이었는데 1월 달 들어와서 이제 확인되기 시작한 지표들은 생각보다 이제 리오프닝에 따르는 이제 그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서비스업 쪽에 특히나 좋았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시차가 존재한다, 타임렉이다. 그래서 가계 주머니에는 아직까지도 양적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여러 정책 보조 재정적인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과잉저축이라는 형태로 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서포팅이 된다고 해도 기업 활동들이 작년에 높았던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 달러 강세에 따르는 뭐 이런 비용들 때문에 기업 실적들도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부터 나빠질 거다 했는데 2월까지 이제 우리가 본 지표들은 다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재정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예민하고 네. 그래서 정책적인 특히나 재정 쪽에서 자금이 다 끊긴 줄 알았더니 지방 정부들이 사실 소득세 감면 같은 것들을 거기는 이제 연으로 환산한 숫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그 감면 정책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들어왔느냐? 네. 무려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이 연으로 환산하면 네.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치면 한 200억 달러 그 정도 돈들이 가게에 뿌려지면서 그 돈들이 이제 그동안은 좀 수요를 줄여왔던 자동차라든지 내구재들을 사게 하는 그래서 미국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위축됐던 부담보다는 정책 효과들이 남아서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체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해서 나빠지는 방향성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 경제가 뭐 1% 내외 정도 되는 성장을 예상하는 게 맞다 보는데 일각에선 최근에 좋은 현상만 보고 네. 심지어는 착륙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까지 가는데 이것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을 만들어내기 나름인데 그때그때 달라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코비드 사태 때문에 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잔파동의 이제 시차가 아직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가 강하다 보니까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추고자 하는 시장의 목소리의 요구와 네. 또 미국 백악관의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오히려 강성 발언을 지금 확 내놨어요. 네. 최종금리의 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3월 FOMC가 며칠 그렇게 남진 않았는데 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2월 달에 확인된 지표를 보고도 설왕설래가 있었고 연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들에 대한 해석들도 우리 불과 지난주만 해도 애틀란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가 네. 나는 강력하게 25bp 인상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한다. 최종금리가 5% 중반은 넘지 않을 거다. 그런 발언에 시장이 좀 안도하기도 했는데 가장 키를 쥐고 있는 파월 의장은 이 약속을 지킨 거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도 계속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원래대로라고 했으면 연초만 해도 슬로우해지는 물가 이제 좀 물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올해 연방금리가 5% 내외 초반대에서는 멈추지 않겠냐는 시각을 가지고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 중반 아래까지도 꺼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양호한 지표를 보고 났더니 이제 지표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연준은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지표가 좋으니 당신들이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파월 의장 발언까지 확인한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2년짜리 단기 채권 금리가 그래도 5자는 안 넘고 있었어요. 네. 파월 의장 발언 확인하고 나서는 전일에는 5.07까지 뛰었죠. 뛰어오르고 그리고 마켓에서 이제 또 옵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치는 이달의 빅스텝 확률을 이제 거의 80%. 네. 그러니까 사실 2월 달에 이미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전환을 한 연준 입장에서도 또 이번 달에 어쩔 수 없이 50bp를 한다는 거는 정책에 또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고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가 지표를 확인한 이후 가겠다.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어제도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는 나왔지만 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이번 고용 지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이달에 50bp 인상 가능성과 함께 연준의 점도표는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상단을 한 5.25 정도까지만 가면 그 정도에서 우리가 끝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5.5%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이 열어졌지만 그냥 가느냐 마느냐 싸움이었는데 네. 그 이상의 기대를 던져놓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부 IB들은 5.25 정도에서 끝날 거다라고 했던 시각을 무려 50bp 정도 또 올리면서 최종 상단을 5.75까지는 또 열어둬야 된다. 그 스트레스들이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금리도 금리지만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환율인데 결국엔 달러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킹 달러, 뭐 달러 스마일 이런 표현도 지금 등장을 또 했는데 네네. 달러 강세가 다시 재현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달러 절대 지수로는 놓고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통화 정책 기대 올라온 거 대비에는 레벨이 아직도 낮아요. 사실 작년에 빠진 거에 한 절반도 못 돌린 수준이기도 한데 네. 원달러 환율의 민감도가 좀 높긴 한데 우리 작년에 1,440원까지도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1,300원대 어저께 1,320원까지도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통화 당국의 민감도도 높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 유럽 쪽의 경기 개선과 일본의 통화 정책도 기조가 바뀐다. 그리고 중국도 리오프닝에 따르는 그러니까 주요 국들의 경기 여건들이 좀 받쳐주면서 이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여건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만 가지고 최근에 달러 약세로 흐르던 부분들이 이제 좀 되돌림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320원에서 다시 1,400원 대를 볼 정도의 스트레스냐? 왜냐하면 작년보다 미국의 통화 정책 기대는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수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돌지 못했지만 미국 이외의 주요국들 유럽, 일본, 중국의 통화 정책들이 미국보다도 또 올해는 절대적인 뭐 인상 폭이라든지 모멘텀 자체는 더 세기 때문에 킹 달러 작년만큼의 텐션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네. 통화 정책도 이제 임계치 수준에서 작년에는 첫 인상을 0.25부터 출발해서 5% 근처까지 올리는 무려 뭐 400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진행됐는데 올해 기대를 조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금리 인상의 폭이 지금 100bp를 가느냐 마느냐 싸움일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 자체 주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1,300원대 중반을 지금 넘어설 정도의 수준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도 뒤로 가면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만 빠지면 1,200원대 환율로 회귀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미국의 긴축과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뭐 한미 금리 격차를 논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준금리 격차인데 거기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또 걱정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일순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외국인들 채권 자금의 이탈이 꽤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메리트가 적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2월 지금 2월 달과 3월 달 들어서는 역으로 외국인들이 또 국내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차에 대한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앞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11월 달 이후 1월 달까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00원 초반까지 떨어질 때 그때 대외금리차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금리차 하나만 보고 자본의 유출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외환시장 수급 여건에 따르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달러 수급이 좀 열악해져서 원화에 대한 이제 저평가 영역이 들어왔을 때는 달러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그때 달러가 부족한 한국 시장에 달러 공급하면서 받는 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선도한 거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프리미엄이 있으면 한국 정도 신뢰성이 있는 나라면 우리나라 정도 이제 외환보유고라든지 대외 순채권을 지닌 나라에서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대외금리차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도 오히려 한쪽에서 받는 베네핏이 생겼더니 네. 대외금리차는 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 한 5.75까지도 이제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3.75 정도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200bp 그 정도면 감내 가능한 수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론을 좀 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 주시장도 채권 시선을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전략만 좀 짧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국고금리들이 다시 이제 기준금리 수준 훌쩍 뛰어넘어서 3.75까지
기대까지 지금 이제 3.5에서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까지도 다 반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물론 높았던 금리 수준보다 아직 낮긴 하지만 네.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하다 보는 중립금리가 한 2%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수준 이상에서의 기준금리대 채권금리면 장기 저축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채권의 가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는 금리가 최근에 빨리 떨어져서 오히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이번 기회를 저축의 기회로 삼는 게 오히려 아직까지는 좋은 국면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전략 커버하고 있는 윤여삼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